두 번째 이슈 볼까요? 두 번째 이슈 이거도 이 나이가 정말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한심에 빠져도 이렇게 한심한 한심해 정도를 빠져요? 넘어서서 이게 예. 참 아내와 자녀를 동반하고 예. 필리핀으로 해외 여행을 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좋죠. 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뭔 가방을 하나 받아보거든요. 아유, 그 뭘까요, 교수님? 참나 이게 지 혼자 안 가요. 이제 누가 보면 일견 누가 봐도 가족 여행이야. 애들 마누라하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 마약을 단속하는 경찰이라든지 그 당국에서도 그 사람들을 집중 타겟으로 보고 의심있는 조리를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여행 왔는데. 가족여행 와서 떠들고 다니는데 애들하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필리핀 가고 마약류를 국내로 날르는 운반책인 겁니다. 참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요. 예, 33살 먹은 사람인데 예. 지난 18일 날 마약류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왔다가 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뭐 나눠 그거 주면은 가지고 가서 또 던지기 수법으로 팔아먹는 놈들 뭐 세분해가지고 또 나눠서 뭐 포장하는 놈들 다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봤대요. 이거 문제예요, 교수님. 이 텔레그램에서 네.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거기 채널에 들어가서 대화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있다는 거. 예. 그 밀수 그 하는 거 뭐 유통하는 거 이거 다 운반하는 거 다 배운 거예요. 갖다 주면 아마 돈 받고 했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 자녀들과 가족여행을 하는 것으로 가상해서 필리핀에서 출국하고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겨있는 배낭을 전달을 받아. 그걸 잘 해가지고 국내로 갖고 오면 기다리고 있는 놈이 또 받아. 그래가지고 또 그걸 잘게 1g 단위로 또 잘라서 운반책한테 넘기고 그 던지기 수법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주워가고 돈 받고. 이 인간들 이거 정말. 이게 문제죠,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마누라하고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과거에 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나 가족여행 간 김에 아무것도 아니고 가방 하나만 딱 전달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돈 많이 준다는데? 그래도 그게 마약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를 수가 없죠. 지금 해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 교수님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대학원생들 수업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논문도 이제 써야 되고 범죄심리 전공하는 친구들 그래서 막 이제 얘기 저 얘기하는데 이제 물질주의 신념이라는 게 요즘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괜찮다. 돈이면 다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에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특히 청년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할까? 뭐 이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막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주의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돈의 가치를 다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그게 이제 뭐보다 우선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마약을 유통하고 이게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 마약을 하고 불법이고 나쁜 거고 이거보다 그냥 나 고액 알바 하는 건데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국내로 들어와서 그게 유통돼 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그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 중독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는 거죠. 머릿속에. 예.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그 앞으로 향후에 다가올 어떤 재앙 같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 아니 그 멀리 가지도 않아요, 교수님. 이렇게 내가 자녀를 데리고 물론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자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지금 얼마나 가장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필리핀 여행 가자. 그래서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본의 아니게 아빠한테 이용당한 거지.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러면 뭐 그들한테 어떤 형사처벌은 없겠지만 자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내도 과연 몰랐을까?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조사했겠죠. 그랬겠죠. 조사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면 아내도 입건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아내 입건했다는 말이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요 가장 33살 먹은 요 가장 얘 하나만 지금 입건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철저하게 아내하고 아이들은 모르고 아빠한테 이용당한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기 아내랑 자식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고 싶냐고요.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죠. 나쁜 놈이죠. 예, 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필로폰 6.643kg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엄청 많은 거죠, 이거. 케타민 803g 등 시가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에 걸쳐서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6.643 한 3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0.03mg이니까 야, 진짜.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아이고 참. 야, 그래서 아직 유통 못한 그 필로폰을 3.18kg, 케타민 803g을 압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총책 등 그 일당하고 범죄 수익금 향방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들어오면 총책이라는 새끼는 추적이 끊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총책 잡으면 좀 사용 좀 시키면 안 되나?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뭐 마약은 그냥 외국인도 사용시켜 버리잖아. 맞아요. 미국인이 연루돼서 그 미국에서 정부까지 나서 갖고 사용은 시키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콧등도 안 껴요. 그냥 바로 사형 집행해 버려요. 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사형 집행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마약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걷잡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참 마약 날르는 이 애비가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큰 다음에 우리 아빠 우리 데리고 저 필리핀 가서 그거 날랐어 그거 알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자식 앞에서 당당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창피하게 이게 중국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중국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죠. 그 홍콩 뭐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마약에 관련돼서는 아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겪어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어떻게 건지. 되는 건지. 나라 망하잖아. 나라를 망치는지. 나라 망하니까. 아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편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나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요? 현직에 있을 때 맨날 그놈 새끼 그냥 필로폰 뭐 이런 거 투약하고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몇 번 내 손 탄 적도 있는데 어느 날 중국으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 중국으로 갔대. 이제 내가 맨날 말씀드리는 마약 사범은 그 전에 마약 사범은요 요즘엔 달라졌지만 한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딱 하는 놈들이 했어. 그래서 마약으로 구속을 딱 시켜놓고 나잖아. 그러면 걔가 언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수첩에 적어놔요. 또 할 거니까. 어차피 나오면 또 할 거니까. 그럼 이제 야 나왔대. 소똥이가 어제 나왔대. 야 그럼 한 2달 기다려. 그 2달 기다려하고 날짜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그 한 2달 지난 다음에 가서 급습해 그 새끼 잡아가지고. 그럼 아니나 그 머리털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면 또 나와요. 그럼 또 보내고. 그게 한 놈이 담당 형사한테 3-4건씩 실적을 거양해 주는 거야. 그래서 딱 한정적이었어. 맞아요. 마약 패밀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또 그냥 그러니까 늘 잡아놓은 놈 또 잡아놓고 나오면 또 하고 그냥 계속 또 그걸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얘가 얘 코발르고 제가 얘 코발르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게 싸움 시켜가면서 이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확산돼서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근데 걔야, 걔. 그 중국으로 갔대. 에이, 새끼, 왜 중국 가서, 중국 가서는 못 하겠지 뭐. 이제 우리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2024년이죠? 한 10년 전? 그 정도 즈음에 막 퇴직 무렵 그 즈음에 소식 하나 들었어요. 중국에 사형당했대. 중국 가서 마약 해가지고. 마약 소지하고 그거 판매하다가. 엄마. 사형당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내가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서 사형된 사람들 꽤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약은 이걸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될지 이거 정말 이건 화두예요, 화두. 지금 요즘 같아서는 마약이 예전에는 귀하니까 값이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싸니까 아무나 손을 못 댔고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리고 이게 막 지금처럼 쉽게 살 방도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흔하니까 값싸고 값싸니까 아무나 접하고 애들까지 접하잖아. 값싸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신종 마약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약 관련돼서는 뭐 이거는 정말 이게 계속 그 퍼져나가면 이건 만국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뭐 예전에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겪어봐서 그러는데 마약 청정국 이미 겪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꽂히면 이미 늦은 걸요. 늦어요. 이거 마약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큰일입니다. 이런 못된 아버지가 있네요. 아유, 이거 아마 형량 많이 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엄벌에 쳐야 돼요, 이거.